자, 저희는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를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이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5차 변론길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나왔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나와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대부분의 증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이 제한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진술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진술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당시 대통령이 비아폰으로 4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해서 당시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라, 그리고 4명이서 한 조를 이루어서 1명씩 끌어내라, 총을 쏘서라도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대통령한테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요. 계엄 때. 그때 카니발 차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부관이 있었대요. 부관과 함께 전화기를 들고 계속 지시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부관이 당시에 수방사 장교였는데요. 이 부관이 이제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당시에 이제 비아폰을 본인이 들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비아폰을 본인이 이제 하려고 떡 떴는데 대통령님이라고 딱 돼 있더란 거예요. 이건 내가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한테 바꿔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옆에서 다 들렸던 모양이에요. 전화 통화 내용이. 그리고 이제 대통령 목소리가 뭐 TV를 통해서 다 알기 때문에 그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진우 그 사령관의 부관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면서 강한 어조로 이 사령관에게 대답을 강요했다.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지시에 따르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우 사령관에게 4차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통화입니다. 첫 번째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어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진우 사령관이 경찰이 군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래서 담 넘어 들어가라고 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이따 또 2차 통화가 시행됩니다. 아직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진우 사령관은 국회 본관 안까지 들어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 못 갔냐? 뭐 하고 있나?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진우 사령관은 본회의장 앞까지는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접근을 못합니다. 문을 부수는 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 이후에 바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선포합니다. 통과시키죠. 그 다음에 4차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대통령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진우 수령관이 깜짝 놀라서. 그때 대통령이 라고 4-5차례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진우 사령관이 예! 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전 사령관은 당시 체포 지시를 받은 게 없고 더는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답이 제한된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왜? 지금 본인이 이 군사법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부관의 진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진술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대통령 면전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진술을 할 수가 없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재판부가 이제 물론 뭐 이런 진술이 있더라도 재판장이 나와서 직접 또 진술을 해야 되고, 요즘은 이제 재판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 그렇게 해야 또 증거 능력을 가진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 부관이 이런 사람들, 또 본인이 어떤 진술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달라질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에 이런 4번째 전화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 국회의원이 실제로 190명 들어왔다는 건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왜 하냐면 지금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이 법원도 그렇고 지금 내란죄의 성립 요건이 폭력을 어떤 이 뭐 폭동이나 이런 걸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국회의 어떤 헌법기관의 역할을 방해한 점이, 그게 바로 이제 이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대통령이 이걸 인정하는 순간 뭐 사실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 대통령도 지금은 이제 법정 모드로 넘어갔어요. 법정 모드로 넘어갔다는 뜻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어떤 이 상식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법정에서는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증거로 채택이 안 되면 그 증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즉 이진우 수상 이 사령관의 보좌관이 부관이 이런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아니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는 그런 심정을 갖지만 증거를 따지고 갈 때는 증거 채택 여부. 그래서 이제 어제 지난 4일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계속 그 어떤 진술의 어떤 이 문제점들을 파고든 이유도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이죠. 굉장히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이 사실 말하기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이라도 조금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의 빈틈을 파고 들어가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켜버리면 그 증거를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이진우 사령관에 대한 진술도 앞으로 아마 법정이나 이런 데서 꽤 이런 공방이 벌어질 겁니다. 즉 대통령이 총을 쏘라라고 사용하라라고 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대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 발언의 진위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아마 주목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헌법재판도 지금 이제 어떤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본격화되고 있고 다음 주도 또 진행이 될 것 같고, 이제 2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재판도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도 지금 매주 수요일 지금 열리게 돼 있습니다. 참 중대한 분수령 같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들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